안녕하세요. 와은의 파트너 신현식입니다. 텔콘 RF 제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텔콘 RF 제약은 장애 기업인 비보존의 주식을 약 23%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텍파마는 4.6%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2020년에 비보존을 상장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임상 3상이 실패가 되면서 상장이 1년간 지연될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비마약성 진통제인데요. 주로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고요. 통증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약성 진통제하고 비마약성 진통제의 차이점은 이제 부작용이 없다는 거고요. 비보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작용이 없고 통증 치료제 시장 규모가 약 한 30조 원 정도가 좀 예상이 됩니다. 요번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 비보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복부 성형 수술로 통증 강도가 약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임상이 실패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복부 성형술 임상 3회 이상의 톱라인 결과가 돌출이 안 됐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1차 지표에서 12시간 통증적인 합의, 통계의 유의성 확보가 실패가 됐다라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년에 기술 상장 1년간 연기가 될 수밖에 없다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1차는 실패가 됐는데 이 1차에서는 유의성이 확보가 실패가 됐지만 2차 지표에서는 유의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냥 확보가 된 게 아니고 모든 지표에서 유의성이 확보가 됐다. 그래서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텔콘 RF 제약은 2등주입니다. 2등주고 이제 비보존 지분은 좀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23% 갖고 있죠. 약 22.99%니까 23%입니다. 에스텍파마는 4.6%를 갖고 있어요. 근데 대장은 에스텍파마입니다. 루미마이크로는 꼴등이고요. 그래서 이 주식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응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이 상장이 1년 연기가 된 게 좀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에스텍파마도 이제 오늘 이제 시초가가 개파락하고 좀 내려갔죠. 그 다음에 텔콘 RF 제약, 텔콘 RF 제약도 좀 내려왔습니다. 이제 주가는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적에는 한 4,600원 내려오면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상 3상이 완전히 실패가 되고 이 회사가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매지온처럼 1차 지표, 2차 지표에서 매지온도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1차 지표는 안 좋게 나오고 2차 지표는 좋게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텔콘 RF 제약도 지금 1차 지표에서 유의성 확보가 실패가 됐는데 2차 지표에서는 모든 지표의 유의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임상 3상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져요. 지금 시장에서는 비보존이 2020년에 상장되는 게 이제 2021년으로 연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빠지긴 하겠지만 저희는 오히려 매수 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못 팔잖아요. 그죠? 그럼 4,300원대에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하시고 기술적 반등 이용할 적에 한 6,000원, 6,500원 이때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2차 지표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임상 3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HLB가 임상 3상이 실패가 되면서 주가가 좀 빠졌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임상 3상이 성공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임상 3상이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이 주식은 다시 한번 8,000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에서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4,600원에서 4,300원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하셔갖고 6,000원대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MC넥스에 대해서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자, MC넥스는 회사가 되게 좋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모바일 쪽 사업을 하고 있고 전장 제품, 그 다음에 아이클롯. 근데 이제 모바일 쪽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카메라 모듈 국내 1위 회사고요. 카메라 모듈하고 생체 인식
두 가지 쪽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전체 매출의 80%가 모바일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전장 제품 쪽에서의 매출은 약 한 15% 정도 좀 되고 있어요. 근데 모바일 쪽에서의 성장성이나 전장 제품 쪽의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모바일 쪽은 지금 휴대폰이 두 가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스마트폰의 카메라 개수가 하나였는데 이제 두 개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3개까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의 이 카메라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폴더블 폰에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저가 쪽에서도 MC넥스의 카메라 모듈이 채택이 되고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모바일 쪽에서의 카메라 수요가 증가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MC넥스의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2022년까지 모바일 쪽에서의 카메라 수요가 약 한 20%가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 MC넥스의 매출액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바일 쪽에서의 생체 인식 기술에 이 MC넥스가 선두 기업입니다. 광학식 디스플레이, 우리가 이제 갤럭시 10 노트에 보게 되면 지문 인식을 하는데 이 디스플레이 쪽 밑에서 생체 인식을 합니다. 이 MC넥스의 기술이고요. 이게 이제 광학식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이쪽의 기술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모바일 쪽 카메라뿐만 아니라 생체 인식 쪽에서의 기술도 선두권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전장 사업부입니다. 전장 사업. 전장 사업은 이제 자동차인데 우리가 예전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아를 후진으로 놓게 되면 뒤에 카메라만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카메라도 보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전장 사업 쪽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360도 어라운드 뷰입니다. 이 보통 이제 360도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고급 차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중형급 차에서도 이 360도 어라운드 뷰가 채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의 카메라 쪽, 그 다음에 사각지대 카메라 쪽에서의 수요도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해외 쪽에는 푸주 쪽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장 사업 쪽 부분에서는 2006년도부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2년 정도 좀 됐고요. 향후에는 모바일 쪽뿐만 아니라 이 전장 사업 쪽 부분에서의 성장성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제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2016년에 이제 4천억에서 2017년에 6천억, 2018년도에 6천억이고요. 2019년 3분기에는 거의 1조 원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순이익은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2009년 9월 달에는 한 700억 정도, 그 다음에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492억 정도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MC넥스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성장성에 의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대에서는 저는 좀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38,000원 이상권에 올라가도 매도하시고 35,000원 밑으로 내려오셔도 매도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주가는 이 실적이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와은의 파트너 신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